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연고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또 우리 감독님께서 안약조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헷갈린다. 다 똑같은 눈에 넣는 거니까 비슷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구나. 그래서 오늘 안약에 대한 짧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안약은 크게 눈물은 많이 아시죠? 예전엔 눈물을 모르셨거든요. 근데 요즘엔 눈물을 쓰신 분이 너무 많아요. 눈이 건조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라식 수술도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눈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 건조해지게 되면은 또 알러지가 일으키니까 뭐랄까요, 그 환자분들이 알러지 질환이 증가 추세예요. 아무튼 면역이 편하지가 않고 내 몸의 면역이 다 예민해져 있어요. 우리가 현대사회가 신경도 엄청 예민해지고 생각할 것도 많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의 면역세포도 예전에 하지 않았던 고민들을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자꾸 내 몸에 들어오니까 예전에 없던 화학물질이 내 몸에 자꾸 들어오니까 면역세포가 이건 새로운 균 아니야? 무슨 코로나 친구 아니야? 이런 식으로 면역세포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 반응이 막 일어나서 눈물이라든가 피부 가려움증 이런 알러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또 알러지 안약에 대한 또 구매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근데 이게 건조하면 더 심해지거든요. 우리가 피부가 덜 가렵다가도 너무 건조했을 때 한 번 가렵기 시작하면은 건조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가렵잖아요. 눈도 눈에 있는 눈물이 이게 방어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역 물질이에요. 면역 세포는 아니지만 면역 물질이라서 눈으로 오는 균을 얘네들이 막아줘요. 그리고 피부는 피부막이 균을 막아주고 이런 것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내가 저항하는 거를 면역이라고 표현한다면 일종의 눈물도 면역 물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눈물 찾으신 분들 저는 이제 대학교 앞에서 약국을 하거든요. 마치 대학생들이 왜 저렇게 눈물을 저렇게 쓸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눈물을 많이 쓰는데 핸드폰 많이 쓰고 컴퓨터 많이 쓰고 이런 전자파에 대한 그 폐해 때문에 눈물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수술하는 환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전자기기의 영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커피 너무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자꾸 바깥으로 내보내니까 그러면 또 물로 채워줘야 되는데 요즘 학생들이 물을 많이 마시나요? 커피로 물 대신 마시니까 물은 자꾸 빠져나가고 몸에서 진액이 또 빠져나가니까 수분 보충이 안 됐을 때는 눈도 건조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눈물, 대표적으로 눈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눈에 충혈이 되거나 이제 건조함이 이제 넘어서서 눈에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난다. 먼지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내 면역세포가 예민한 경우는 거기서 막 면역 활동을 하거든요. 코 알러지 들어오면 간질간질 하는 것처럼 그러면 눈물 그 안약에 항히스타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항히스타민제 비타민을 좀 살짝 넣는다거나 약간 영양학적으로 좀 보완하는 것처럼 눈에 좋은 비타민도 같이 넣는. 근데 기본 성분은 항히스타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시원한 느낌을 주는 쿨감을 주는 그런 안약들도 많이 찾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질병으로 가기 전에 약간 알러지 반응 그리고 또 시원하게 넣는 안약은 그렇게 시원하게 안 하거든요. 안약은 굉장히 그냥 부드럽게 눈물 성분에 가깝게 넣는다면 어차피 알러지 반응도 있고 가렵기도 하고 하니까 좀 시원한 느낌도 넣으면 청량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눈을 좀 피로감이 좀 없어지게 하는 역할을 두루뭉실하게 약하고 영양제 이런 것들 같이 넣은 게 이제 일반 안약이에요. 그래서 많죠. 그런 이제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눈에 그냥 알러지 반응이나 가려움증이나 충혈이나 피로감이나 이걸 넘어서서 실제로 균이 뚫으면 결막염이나 각막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거기에 넣는 안약에는 항생제가 들어있는데 항생제만 들어있는 거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셔야 돼요. 항생제만 단일로 들어있는 거는. 그런데 보통 약국에서 구입하시는 거는 항생제에 항히스타민제, 아까 가렵고 충혈되고 알러지 있고
이러면서 균 감염이 생겼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다 항히스타민제까지 같이 넣어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같이 뭉쳐 놓는 거죠. 이거를 단독으로 하나씩 뽑아서 항생제만 뽑으면 전문의약품으로 빠지고요. 그러니까 나는 항생제만 딱 처방받고 싶다. 그러면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셔도 보통 그 항생제와 함께 알러지 안약을 따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약국에서 판매되는 항생제 안약은 대부분이 항생제와 알러지약을 섞어요. 그랬는데 예전에 의약분업 전에는, 지금은 이제 전문의약품이죠. 거기다 또 스테로이드도, 그러니까 연고하고 구성이 좀 비슷해요. 거기에다가 그 연고에 들어있는 스테로이드까지 같이 섞어서 이거를 짬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어른들이 야, 안약 많이 쓰면 눈 나빠진단다, 실명된단다, 뭐 눈 뭉개진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스테로이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약에는요, 스테로이드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면 다 전문의약품이에요. 그런데 연고는 스테로이드 들어있는 게 연고는 아니에요. 연고는 일반 약품은 나올 수 있는데 안약에는 스테로이드가 없으니까 나는 스테로이드 눈 뭐 나빠질 것 같아, 이래서 안약 못 쓸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항생제나 뭐 항히스타민제도 물론 약물이기 때문에 남용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스테로이드처럼 어떤 막 강력한 그런 내성이 생긴다거나 조직을 붕괴시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항생제 안약도 자주 쓰게 되면 내성이 생겨서 정말로 균 감염이 더 심하게 왔을 때 잘 안 들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그 염증성 안약, 항생제가 들어있는 안약은 거의 대부분 뭐 환자분들이 지정한다기보다도 약사님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약사님이 주로, 약사들이 이렇게 주시는 거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난 좀 피곤하고 알러지 반응이 있고 눈 좀 가렵고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중간 단계 항히스타민제 들어있는 그런 안약으로 구매를 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도 약물이라면 약물이니까 좀 건조한 거 좀 미리 예방해야 되겠다 그럼 눈물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눈이 너무 건조하다, 우리가 핸드폰 같은 걸 이렇게 쭉 보잖아요. 뭔가를 집중해서 보면 한번 거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 깜빡거리지를 않아요. 뭔가를 집중적으로 볼 때는, 특히 핸드폰 같은 거 볼 때는 집중해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눈물이 안 생기죠. 이게 눈이 깜빡깜빡 하면서 눈물이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 눈물샘도 자극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덜 되면서 눈을 부릅뜨고 계속 핸드폰을 뭐 몇 시간씩 보고 있으면 눈이 건조해져서 또 안약 넣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비샘들이 있는데 그걸 자극시키지 않고 자꾸 외부에서 주는 약물로만 된다 그러면 실제로 눈물이 만들어지는 그런 눈물샘을 자극하는 눈물샘의 기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제 생각은 사실 그 눈물도 많이 써도 우리가 물 마시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물 마시는 거랑 똑같지 않고 우리 몸에 생체에 있는 물질을 하더라도 필요한 만큼을 쓰시고 눈물이 마르지 않게 눈도 깜빡거리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좀 눈을 쉬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침샘도 자극을 하면 우리가 막 말을 하면 막 침샘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을 때도 많이 안 나오죠. 말을 하면 입안에 건조해지지 않게 막 침샘이 분비가 되거든요. 저 지금 막 침이 막 분비되고 있어요. 근데 너무 긴장하면 이것도 안 나오고, 근데 너무 긴장했을 때 이걸 좀 침샘을 좀 자극시키고 싶다 그러면 여기 침샘 부분을 이렇게 톡톡톡톡 해주시면 지금 막 나와요. 침이 막 고이는 게 느껴지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 몸에서 나와야 되는 물들이 있어요. 눈물, 콧물, 이 침들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 면역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내 몸에서 스스로 분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린 호르몬도 내 몸에서 내 몸의 장기가 좋아야 되고 내 몸의 기능이 좋아야 되고,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내 몸에서 직접 만들어줘야 돼. 에너지 음료를 먹는다고 해서 에너지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일시적이고 그렇게 공급되는 에너지로 인해서 내 몸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구는 오히려 망가진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도 어느 적정 정도는 써줘야지 이 기능이 살아있지, 안 쓰고 가만히 놔두면 고철되잖아요. 내 몸을 고철로 만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약도 좀 여러 가지 단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안약들이 있겠지만 내 몸이 스스로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좀 어린 학생들이 눈물을 너무 좀 남용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오늘 안약에 대한 크게 3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병원에서 처방하는 안약은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안약도 처방을 하고요. 그리고 녹내장이나 이런 데서 안압을 조절하는 안약도 있고, 근데 그건 아주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별로 접할 일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오늘 안약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나 모르겠어요. 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